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연준이 2023년 7월 이후로 5.25%에서 5.5% 금리를 거의 1년 넘게 유지하다가 오늘 2024년 9월 18일에 0.5%를 인하해 이제 금리는 4.75에서 5%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를 걱정하실 때 저는 머니마켓 펀드에서 이자를 못 받게 되는 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연준이 11월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저는 머니마켓에 넣어뒀던 현금을 천천히 배당금 주식들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역사적으로 첫 금리 인하 후 S&P 500이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변동성을 보여왔는지 분석했었죠. 첫 금리 인하 후 1개월 동안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엄청난 변동성이 오면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그 변동성 끝에 좋은 기업들의 등장을 기대하며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의 반응과 거대한 경제의 움직임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도 지수들과 섹터들을 분석하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부터 분석해볼까요? 역시 금리가 결정되는 날에 맨날 있었던 패턴처럼 오늘은 시장이 엄청나게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금리가 발표된 2시 이후 나스닥과 주요 지수는 급상승했다가 파월의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흥미진진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2일 연속 장중 최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했지만 마감할 때마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갔지만 아직 확실히 뚫고 마감하지는 않았으므로 시장의 방향을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 모멘텀은 아니지만 간신히 단기와 중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항을 뚫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우 지수는 S&P 500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3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작은 등락에도 급반등 또는 급락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S&P 500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 대신 러셀 2000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러셀 2000은 시가총액이 1000위부터 3000위까지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러셀 2000은 나스닥이나 S&P 500과는 다르게 중소형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시장의 상방과 하방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무리해서 들어가면 오랫동안 수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대신 러셀 2000에 투자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러셀 2000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 자릿수의 이익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을 알아볼까요? 지난 일주일간 상승한 결과로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는 탐욕을 가리키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변동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다시 중립 상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를 나타내는 RSI의 시그널을 살펴보면 횡보를 거듭하며 매수의 기회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보면 UPRO는 안정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TQQQ는 간신히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OXL은 지난주와 다르게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횡보를 거듭하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하는 힘이 약하고 그로 인하여 SOXL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않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목표 수익률 10%에 도달할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횡보할 때 돈을 넣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할 때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의 레버리지 ETF 3총사는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았고 관망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시장 앞에서 이럴 때 오히려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기존의 전략을 다시 리뷰해야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당분간 시장이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돈이 있는 곳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장은 모든 자산이 아직도 상승하는 추세 안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버리고 주식시장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주요 자산들이 상승 모멘텀에서 벗어난 뒤에 매도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도 구글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굳건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 이제 구글이 드디어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갔는데 과연 여기서 더 상승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번 시장의 마켓 리더는 절대로 아니고 현금이 많고 배당금을 주는 안정적인 회사는 맞습니다. 섹터 ETF의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고 역시 시장이 상승장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주식들이 오늘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ETF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 돌파했지만 장 마감 시에는 다시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네요. 에너지 주식들 역시 확실하게 상승 모멘텀 전환 후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 당분간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의 매매 일지를 살펴볼까요?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저는 오늘 금리 인하 성명서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때 오는 이메일을 보고 장중에 20일 이동평균선 평균회귀 전략을 이용해서 매수한 TQQQ와 UPRO를 매도했고 8월 8일 공포 매매 시그널 발동으로 매수한 SOXL 또한 장중 33.78달러까지 갔을 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주택건설 ETF, ITB를 시가에 한 번, 종가에 한 번 세 번째 분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금요일에 두 번의 분할 매수가 남아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계좌에는 자동으로 30년 적립식 투자 목표를 가진 VOO와 QQQM을 매수했고 5년 적립식 투자할 목표를 가진 SMH를 매수했고 천주 만들어서 알고리즘 전략 테스트에 쓸 JAPQ를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전략으로 매일 매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일 뭔가 매수 매도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사실 이걸 실행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의 루틴을 공유하자면 아침 7시에는 프리마켓 시그널을 정리합니다. 이건 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단계죠. 그 다음 7시 10분에는 매수나 매도 예약을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가에 자동으로 매수나 매도가 진행돼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장 중간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수익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알림을 이메일로 받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걸로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 장이 마감된 후에는 포스트 마켓 시그널을 정리하고 다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루틴을 유지하면서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20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매수, 매도를 진행한 뒤 매매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데이터가 쌓여서 나의 트레이딩의 잘못된 점의 패턴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그걸 반복하다 보면 저의 시스템은 더 발전해서 더 나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은 시장이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잠시 횡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큰 흐름에서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관망하며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첫 금리 인하 후 통계적으로 1개월 동안은 약 2.7%의 하락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1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8%의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하니 저는 시장이 하락하면 스윙 트레이딩하고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섹터들 중 개별 주식에 더 큰 비중을 넣어서 투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